오늘 방금 전에 제가 KBS에서 제이라고 아시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데서 어떤 기자 한 분이 나와서 정준희 교수와 약간 열띤 토론이 살짝 벌어졌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지금 공속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파헤쳐지고 막 그렇게 까발려지는 것과 그러면서 예전 과거의 김학의와 최순실 사건 때 그때도 그때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 나쁜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게 제 생각에 제 느낌상 김학의 뭐가 밝혀졌나요? 뭐가 그게 까발려진 적이 있나요? 김학의의 가족에 관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김학의 가족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조국은 조국 가족과 무슨 상관이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건데 가족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 김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김학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뭐 나왔나요? 그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에서야 이제 문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김학의에 관해서 그렇게 다시 수사라고 했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지금 사건 아니고 예전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김학의 동영상 막 경찰이 수사해서 이거 김학의 영상 맞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 기사 몇 개나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조국 지금 현 상황에 지금 나온 기사에 과연 10분의 1이라도 나왔을까요?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잘못 기사 쓰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소리 소문 없이 잘리거나 뭐 어떻게 진짜 어떤 목숨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그죠? 그래서 겁먹어서 못했잖아요. 최순실 사건 때도 박근혜가 한창이고 최순실이 있었을 때 물론 JTBC가 그때 마지막 태블릿 PC를 터뜨리고 해서 여론이 촛불이 100만 명의 촛불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자들이 막 최순실을 막 파고 막 했었지만 그 전에도 사실 최순실과 그 남편이 실세다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안 팠잖아요. 취재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처럼 야, 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인지 아닌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팠습니까 그때? 그 최순실 말이 어떻게 됐는지 삼성 비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2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팠었습니까? 나중에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권력의 힘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을 때쯤 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권력자에 대해서 기자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더욱더 판단을 해야 된다. 더욱더 권력자니까 더욱더 공격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그때는 왜 그렇게 안 했지? 그때 진짜 권력자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막 블랙리스트다 뭐다 이렇게 막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막 4대강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사자방 사건 해서 온갖 비리들이 있는데 그때 진정한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강력하게 못했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정권 굉장히 민주적인 정권이잖아요. 뭐 대통령을 욕한다고 잡아갑니까? 뭐 특별히 밥줄을 끊습니까?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는 권력에게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사안은 달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 뭐 김학의 사건과 그 최순실 사건 지금의 조국 논란에 대해서 저는요 이번에 검찰 개혁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이 언론 특히 기레기 같은 것들 확실하게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썼는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요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친일을 했던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에서도 많이 드러나다가 지금 조국 사건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더욱더 깨어있고 저희끼리 더욱더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퇴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정말로 조국에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뭐 저희도 조국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도. 하지만 지금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지금 검찰과 언론이 하는 짓은 너무나도 얍삽하고 속이 다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전에 그 신재민 사무관 있죠? 신재민 사무관에서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출연했던 김덕훈 기자가 그 김덕훈 기자와 정훈이 교수의 어떤 간단한 막간 토론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저는 왜 김덕훈 기자에게서 신재민 사무관의 모습이 비쳤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기자분들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시험도 잘 패스하고.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요. 생각할 거리들 그런 것도 무궁무진하고요. 가치 판단을 할 만한 것들 어떤 좀 더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김덕훈 기자보다는 저도 나이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는 거가 제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는 거고 똑똑한 건 또 김덕훈 기자가 더 똑똑하겠죠. 젊고.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꼭 염두에 두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젊은 분들 중에서 좀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아는 게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가 자신이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유튜브 라이브 오늘 9월 18일자 이거 엄청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이거 하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실수를 너무 했어. 아니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조국을 편들었다는 얘기를 조국 편을 들었다는 모두가 사실과 다른 한쪽 면만을 고집스럽게 기사에 싣고 영상으로 보여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다른 사실도 있다. 우리 공정하게 어떤 게 공정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가장 믿을 만한 언론은요. 솔직히 김어준 뉴스공장이랑 TBS 라디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그리고 MBC에서 주진우 기자가 하는 근데 그건 약간 탐사보도라서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원정의 뉴스쇼라든가 이 작가 생각이 나네. 이동영의 그 YTN 그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요 정도가 믿을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오늘 9월 18일 저녁 대연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른 것도 많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를 또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네요. 아무튼 최대한 짬을 내서 때로는 좀 타이트하게 편집을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